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괴 안의 신랑, 괴 속의 처녀, 괴짝에 얽힌 두 가지 이야기.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의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손님에게 점을 쳐주며 살아가는 시각장애인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동네 청년 3명이 그 점쟁이를 골려주고자 자신들의 똥을 모아 도자기에 싸서 주면서 복채를 내놓았으니 점을 쳐달라고 했습니다. 점쟁이가 복채를 만져보니 물컹한 데다 냄새도 고약해서 똥임을 알아챘습니다. 자신을 놀리려는 수작에 화가 난 점쟁이는 새 청년에게 앞뒤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한 놈은 조만간 뱀에 물려 죽을 것이고 한 놈은 몇 달 후 호랑이에 잡혀 죽을 팔자이고 나머지 한 놈은 장가가는 날 저녁에 죽을 것이니라. 예언인지 저주인지 모를 소리였지만 새 청년은 비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새 청년 중 한 명이 집에서 낮잠을 잘 때 독사에 물려 죽었고 한 달 뒤 또 한 명이 고갯길을 넘던 중 호랑이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즈음 혼사를 앞두고 있던 나머지 한 청년은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장가가지 않을래요. 장가가면 바로 죽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청년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눈먼 점쟁이를 골려준 일에 대해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일전에 똥싼 보자기를 복채라고 속이고 주면서 점을 봐달라고 한 일이 있어요. 그때 점쟁이가 악담하기에 무시했는데 지금 모두 사실이 됐어요. 어머니는 청년에게 그 점쟁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은 다음 급히 그리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점쟁이에게 아들 일을 사과하면서 살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라버니 이 길에 앉아서 하지 말고 우리 집 사랑채가 넓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 점을 쳐주세요. 여인이 오라버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영업장소도 좋은 곳으로 제공해 준다고 하자 점쟁이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여 점쟁이는 여인의 집으로 가서 영업했는데 여인이 복채를 많이 내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가간 첫날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쟁이는 누그러진 마음으로 대책을 말해줬습니다. 장가간 첫날 밤 방 안에 글짝을 들인 후 그 속에 들어가서 밤을 보내라고 하시오. 신랑 자리에는 베개를 넣어두고 그러면 돼요. 청년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날 밤 이슥한 시간에 괴한이 쳐들어와서 신부 옆 신랑 자리에 칼을 꽂았습니다. 크게 놀란 신부가 비명을 지르자 괴한은 도망치다가 집안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웃집에 사는 총각이었고 신부를 짝사랑한 나머지 신랑을 죽이고 싶어서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리하여 영문을 모른 채 괴짝 안에 들어가 있던 신랑은 목숨을 건졌으며 괴짝 신랑이라는 놀림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평양에서 초로의 과부가 예쁜 딸 하나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늘 가난했기에 이 할머니는 수시로 절에 가서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기를 기도했고 이왕이면 젊은 평안 감사와 인연이 닿기를 늘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젊은 평안 감사의 배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사찰의 주지승은 할머니가 자주 오자 그 딸의 외모에 대해 궁금해했고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온 딸의 미모를 보고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정진아는 다른 스님과 달리 주지승은 세속적 욕망을 남몰래 즐겨왔는데 그날 이후 처녀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천하희생 미녀를 차지할 계책이 없을까? 주지승은 처녀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세속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사찰에 온 할머니가 예전처럼 같은 소원을 중얼거리자 불상 뒤에 숨어있던 주지승이 목소리를 변조해서 말했습니다.
시주는 딸을 이 절 주지승에게 시집 보내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급사를 맞으리라. 뜻밖의 부처님 소리에 순진한 할머니는 깜짝 놀랐고 집에 돌아가서 온종일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이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묻자 할머니는 절에서 들은 대로 말했고 딸은 죽는 것보다는 주지승과 결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할머니와 딸은 주지승을 찾아가 청혼했고 주지승은 마지못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합방하기로 약속한 날 주지승은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와 기다렸고 처녀가 오자 괴짝을 보여주며 사돈들 눈이 있으니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처녀는 어머니에게 인사한 후 괴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지승은 어디서 힘이 났는지 괴짝을 짊어지고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안감사가 행차하니 길을 비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지승은 들키면 큰일이기에 괴짝을 근처 나무 뒤에 감춰놓고 재빨리 사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평안감사가 나무 뒤로 얼핏 보이는 물건이 뭔지 궁금해하면서 괴짝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괴짝에서 나온 처녀는 평안감사에게 그 속에 있게 된 사연을 말했습니다. 젊은 평안감사는 처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지승의 탐욕을 알아챘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여 감사는 조금 전에 생포한 곰을 괴짝에 놓은 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안감사는 처녀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행차가 끝나자 주지승은 승려 몇 명을 데리고 내려와서 괴짝을 나르게 했습니다. 절에 도착한 주지승은 승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척 행복하고 즐겁다오. 오늘 밤 많이 시끄럽더라도 일체 상관하지 마오. 다른 승려들은 타락한 주지승을 속으로 흉보며 돌아섰습니다. 주지승은 방문을 잠그고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렇게도 꿈꾸었던 달콤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오랫동안 갑갑하게 있었던 곰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주지승을 마구 공격했습니다. 주지승은 비명을 지르며 피하려 애썼지만 다른 승려들은 주지승의 당부가 있었기에 너무 요란하다고만 생각할 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곰은 문을 부수고 탈출했으며 주지승은 다음날 아침에 죽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감사는 처녀의 집을 수소문해서 알아낸 후 찾아가서 청혼했고 날을 잡아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처녀는 애군을 면하게 해준 일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으며 그토록 바라던 젊은 평안감사를 사위로 맞아들인 할머니는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합니다. 괴안의 신랑은 괴짝 덕분에 새 신랑이 목숨을 구한 전설이고 괴 속의 처녀는 괴짝으로 인해 처녀의 운명이 뒤바뀐 전설입니다. 두 설화는 사실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괴짝이라는 소재가 각기에 함께 다뤘습니다. 이 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